안녕하십니까. 지금 저는 나이가 32살이고요. 행정고시 지금 합격한 상태에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행정고시를 합격하고 나서 네. 그전에는 행정고시 합격만 생각하면서 공부해 왔는데 그래서 다른 걱정거리 없이 행정고시만 보고 해왔기 때문에 좀 에너지를 갖고 공부에만 매진할 수 있었는데 네. 합격한 이후에부터는 이제 목표가 없어져서 그런지 지금 계속 몸과 마음이 축나고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욕심이 생기면서 또 다른 욕심이 생기고 공부하면서 이때까지 이뤄왔던 것들이 또 계속 떠오르면서 이제 좀 약간 제가 가지고 있는 제약 사항들이 어떤 것인지를 좀 납득하고 있고 그것이 이해가 되는데 이제 제약 사항을 알게 됨으로써 이제 마음은 조금씩 더 우울해지고 외로워지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공무원이 되어서 어떤 상황에 이제 들어갔을 때 과연 제가 원하는 것을 좀 공부하면서 이루었던 그런 이상적인 것들을 해나갈 수 있을까? 만약에 옛날 10년 전부터 가져왔던 그런 질문 좀 의무사항인데 예전에 선생님께서 이제 네가 만약에 저는 옛날에 검사가 되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이제 하면서 어떤 선생님께서 네가 만약에 누군 용의자를 한 명 잡았는데 이제 그 용의자가 검찰총장의 조카고 그래서 검찰총장이 너에게 그 사람 풀어주라고 그러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물어봤을 때 저는 그때 당시에는 아무런 그런 고민 사항이 없어가지고 그냥 풀어주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그 선생님께서는 그러면 안 된다고 좀 올바른 길을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지금 현재 그것 때문에 또 저희 합격했던 사람들하고 많은 토론을 좀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합격했던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에 이게 만약에 풀어졌을 때 이제 검찰총장으로부터 눈 밖에 나간다면 이제 출세길에 막힌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그 출세길에 막히는 걸 하기 위해서 6년 동안 몇 년 동안 고생한 게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조금은 참고 나중에 좀 많은 어느 정도 위치에까지 올라가면 그때부터 좀 올바른 길을 가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네. 그럴 때 이제 앞으로 어떻게 좀 생각해 나가고 해야 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석에 계세요. 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행정고시 합격했는데 시간 좀 나요? 시간이 없어요? 지금 4월 23일에 연수원 들어갑니다. 연수 들어가면 계속 매여 있어야 돼요? 중간에 뭐 휴가 같은 게 좀 있어요? 거의 토요일, 일요일은 쉬는 시간이 있지만은 거의 숙제도 많이 하고 과제 같은 것들이 많아서 또 부님들하고도 좀 사람들하고 친해져야 되는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해서 좀 또 다른 휴식 시간은 좀 갖기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두 가지를 내가 권유하고 싶은데요. 하나는 자기가 누군지, 자기 존재의 본질이 뭔지를 좀 성찰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앞으로 인생을 사는데 방황하지 않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한 5일 정도 내 가지고 깨달음의 장이라고 하는 수련이 있으니까 네. 그걸 한번 해본다. 두 번째는 시간이 조금 왜 내가 물어보냐 하면 정말 훌륭한 공무원이 되려면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느냐고 생각하지 말고 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열악한 곳, 노가다면 노가다 아시겠어요? 네. 청소부면 청소부, 파출부면 파출부 이렇게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지금 소위 말 3D 업종이라고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데를 자기가 좀 생활해 보는 게 좋아요. 그런 생활을 좀 해보고 연수를 받으면 좋지. 만약에 연수를 받더라도 방학 때 되면 딴 거 하지 말고 그렇게 하는 게 좋다. 스님들이 절에 가서 참선만 하는데 스님들은 뭐 어떤 게 있나 진짜 도인이 되려면 보림이란 걸 해야 됩니다. 네. 깨닫는 거는 3일 만에 깨닫고 석 달 만에 깨닫고 암만 못 깨달아도 3년 안에 깨달을 수가 있는데 보림하는 기간이 10년, 20년 걸려요. 그 보림이 뭐냐 하면 바로 세상에 들어가서 거지 행세도 해보고 나무꾼도 해보고 농사꾼도 해보고 이렇게 세상의 모든 중생들이 사는 삶을 살아보는 거예요. 그 삶을 살면서 자기 깨달음이라는 것이 그런 일상 속에서 항상 여일하게 유지되는지를 먼저 자기 점검을 해야 돼요. 그게 되면 세상 사람에게 도를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먼저 공무원이 되려면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 아닙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 애환에 대한 직접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책 본 얘기 말고 그게 없이 공무원이 되면 국민의 공복이 아니고 국민의 상전이 되기가 쉽고 국민의 상정이 되면 얼마 못 가서 감옥에 간다든지 뭐 이런 불명예 퇴진을 한다든지 네. 이런 일이 생기기가 쉽다. 근데 자기가 그래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아까 얘기한 대로 검사가 되면 우선 시키면 또 출세하려면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되죠. 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면 또 문책을 당하게 돼요? 안 당하게 돼요? 시키기는 검찰총장이 시켰는데 검찰총장 퇴진해버리고 다음에 그 사건이 불거지면 담당이 책임져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책임져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민중의 애환을 알면 이런 번뇌가 안 생겨요. 지조가 딱 생겨요. 네. 그러니까 그걸 오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관점에서 먼저 민중의 애환을 자기가 직접 경험해 봐야 된다. 그리고 공무원을 해라. 이런 말씀을 좀 권유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공이 뭐냐 하는 문제인데 개인이 열심히 해가 그 문제에 성과를 내는 것, 자기가 원하는 부분에 성과를 내는 게 성공의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은 아니에요. 네. 수학하셨으니까 필요 충분 조건 아시죠? 네. 필요 조건이지 그것은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다. 그럼 필요 충분 조건이 되려면 어떠냐? 시대적 과제를 알아야 됩니다. 네. 시대적 과제. 즉 내 개인을 떠나서 내가 살고 있는 시대적 상황이 어떤가를 꿰뚫어 알아야 그거와 내 삶을 일치시킬 때만이 진정한 성공이 있지. 그걸 무시한 내 개인적인 성공은 성공이 아닐 수도 있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하면 일제시대 태어나서 학생인데 그러면 그때 공부를 잘해가지고 경생제국대학교 들어왔다. 법학과에 들어와서 공부해가 고시시험 쳐가 검사가 되거나 판사가 됐다. 그래서 일제시대에 누구나 부러워하는 그런 성공 케이스가 됐는데 딱 나라가 해방이 돼버리니까 이 사람들 다 뭐가 됩니까? 친일매국노가 되죠. 네. 이 사람 뭐 나쁜 짓 한 거 하나도 없어요. 정말 성실하게 착하게 해서 성공적이 됐는데 어느 날 해방이 되니까 지금 친일 인명사전에 올라가는 사람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은 굉장히 억울하겠죠. 네. 근데 이게 바로 그건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성공이 아니다. 그 이유는 소위 나라를 빼앗겼다 하는 시대 상황, 나라를 빼앗긴 상태에서의 시대적 과제가 독립이라고 하는 그 시대적 과제에 부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운동을 못 하더라도 설령 판검사를 하더라도 독립운동가를 살짝 좀 빼줘야 되나 안 빼줘야 되나? 빼줘야 되나? 네, 빼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걸 그만두고 독립운동 하라는 게 아니라 네. 하면서도 살짝 빼주고 일본 고등계 형사를 하면서도 독립운동가 잡혀오면 살짝 글 쓸 때 어때요? 조금 죄명을 낮춰주든지 살짝 빼준다든지 안 그러면 판사를 하더라도 자기 받은 월급 중에서 독립군 자금을 몰래 좀 대줘야 됩니다. 네.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느냐? 친일 인명사전에 올라갈 정도가 됐다가 이 사람이 행한 시대적 과제에 기여한 것이 드러나게 되면 면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면제가 된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면 시대마다 그런 시대적 과제가 있어요. 네. 이해하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 독재를 해가지고 막 박정희 죽고 평가 굉장히 나빴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근데 지금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약간의 재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있어서 우리가 이 정도 잘 살게 됐다. 이래가지고 한쪽은 아직도 나쁘다는 사람도 있지만 한쪽은 그럼 공로는 인정해야 되지 않냐. 이런 바람이 왜 일어날까? 바로 우리가 50년, 60년, 70년대, 60년대 배고플 때의 시대적 과제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하는 소위 말해서 산업화가 시대적 과제였고 박정희 대통령은 개인적인 권력욕이 있었든 없었든 시대적 과제를 포착했고 그것을 실행했기 때문에 지금 재평가 작업이 일어나는 거다. 그 다음에 민주화 시대라고 하는 과제에 그때 여기 서울대학교 다니면서 공부 안 하고 데모하고 잘리가 감옥 가고 퇴출당하고 이런 학생들은 그 당시에는 부모도 가슴 아프고 굉장히 실수한 사람 같지만은 민주화가 딱 이루어지자 이 재평가 작업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죠. 네. 그래서 요즘 정치하는 사람 중에 40, 50대 되는 사람 중에 감옥 안 갔다 온 사람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죠? 네. 왜 그러냐? 이 재평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시대적 과제를 염두에 둬야 된다. 그때 내가 학생운동 할 때 내가 거 가서 데모도 못하고 못했다 하더라도 데모하는 친구에게 돈을 대줬든지 밥을 사줬든지 안 그러면 그 친구들 뭐 하는 거를 도와줬으면 지금 설령 그때 그 직접 안 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정치하거나 할 때 니 뭐 했노 할 때 재평가 작업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셨어요? 네. 그래서 항상 시대적 과제를 읽어야 그 개인 성공이 진정한 성공이 되지, 이 시대적 과제를 못 읽으면 개인 성공이 굉장한 불행으로 떨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우선 자기 맡은 일에 충실한 것만 필요한 게 아니다. 충실해야 되지만은 동시에 항상 시대적 과제를 알고 그 시대적 과제에 일부 기여하는 행동을 해줘야 된다. 그럴 때 그 성공이 진정한 성공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얘기하세요. 여기?